당신은 그 사람이 정말로 당신을 사랑하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만약 제가 당신에게 그 사람의 무의식이 그 사람이 모르는 사이에 진실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믿겠어요? 오늘은 칼 융이 가르쳐준 누군가가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는 7가지 무의식적인 신호를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가 우리를 사랑하는지에 대한 직감, 내면의 목소리를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단순한 직감이 아니라는 것을 알린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칼 융의 심리학은 무의식이 항상 진실을 드러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말이 그렇지 않을 때도요. 이 영상의 끝에서 당신은 그 사람이 당신을 사랑하는지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무의식이 진실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무시할 수 없는 7가지 신호를 발견할 준비를 하세요.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심리학자들 중 한 사람인 칼 융은 무의식이 얼음산과 같다고 가르쳤습니다. 대부분은 숨겨져 있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지배합니다. 사랑에서도 이는 다르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사랑해 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그들의 무의식은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그 신호들을 해독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당신이 이 인지의 열쇠 채널을 구독하여 어떤 영상도 놓치지 않도록 초대합니다. 지금 바로 그렇게 해주세요. 이 강력한 메시지를 시작하기 전에요.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신호 첫 번째, 눈의 접촉. 눈의 접촉은 가장 강력한 소통 방식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깊은 감정과 감정을 드러낼 수 있는 조용한 언어로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시선은 평소보다 더 오랫동안 당신에게 고정됩니다. 단순한 우연이나 일시적인 제스처가 아니라 무의식적인 수준에서 일어나는 진정한 연결입니다. 인간의 눈은 감정을 전달하는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눈은 영혼의 창이라고 여겨져 왔습니다. 위대한 철학자, 시인, 심리학자들은 눈의 접촉이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으며 그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뚫어지게 쳐다보면 보이지 않는 유대감이 생겨나고 그녀들 사이에 감정적 다리가 형성됩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사랑한다면 그들의 무의식은 계속해서 당신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사람들이 많은 방 안이든 파티든 혹은 직장 환경이든 관계없이 그들의 시선은 끊임없이 당신에게 향하며 특별한 방식으로 당신을 연결하는 그 눈의 접촉을 찾고 있습니다. 이 현상에는 과학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신경과학은 장시간의 시선 접촉이 애착과 쾌감과 관련된 뇌 영역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실제로 사랑하는 사람의 눈을 바라보면 사랑의 호르몬으로도 알려진 옥시토신이 방출되어 친밀감과 애정의 감정을 강화합니다. 또한 심리학은 사랑이나 진정한 매력을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시선을 확인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너를 사랑할 때 그 시선은 종종 따뜻하고 깊으며 너를 볼 때 느끼는 감정 때문에 동공이 약간 확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시간의 시선 접촉 후에는 부끄럽게 시선을 내리거나 자발적으로 미소를 짓는 것이 일반적이며 마치 그들의 애정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는 듯합니다.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심리학자 중 한 명인 칼 융은 사람들 사이에 무의식적인 연결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에게서 우리의 정신의 일부를 본다고 하며 시선 접촉은 이것이 나타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강렬하게 너의 시선을 유지할 때 그들은 너라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 안의 깊은 수준에서 공감되는 측면도 반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또 다른 점은 지속적인 시선 접촉이 다른 제스처로는 재현하기 어려운 친밀감을 생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문화권에서 사랑에 빠진 커플은 단순히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을 즐깁니다. 이 침묵의 연결은 말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감정적 유대감을 강화합니다. 반대로 시선 접촉이 없으면 흥미가 없거나 감정적으로 거리가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끊임없이 너의 시선을 피하거나 잠깐 보는 것만이 계속된다면 이는 감정이 그렇게 깊지 않거나 너희 사이에 감정적인 장벽이 존재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면 사랑이 진정할 때 그 시선은 그 감정의 반영이 되어 안전함, 다정함, 그리고 유대감을 전달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너를 바라보는 횟수가 아닌 그 시선의 질이 중요합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자주 너의 시선을 찾을 뿐만 아니라 너라는 존재와 너가 표현하는 것에 대한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특별한 반짝임으로 그것을 유지합니다. 그 시선은 판단하지도 압박감을 주지 않으며 단순히 거기에 존재하며 의미 가득한 순간입니다. 깊은 시선 접촉의 힘도 심리학적 실험에서 연구되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실험 중 하나는 심리학자 아서 아론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두 사람이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4분 동안 지속적으로 바라볼 때 강한 감정적 연결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실험은 시선이 친밀감과 가까움을 생성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했으며 심지어 처음 보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가능합니다. 이제 서로 끌리거나 깊은 애정을 느끼는 두 사람 사이에서 시선 접촉이 이루어질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상상해 보세요. 생성되는 연결은 더욱 강렬해져 감정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사랑을 더욱 깊게 합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정말로 당신을 사랑하는지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의 시선을 주목하세요. 눈이 어떻게 고정되고 얼마나 오랫동안 시선 접촉을 유지하는지, 그리고 진정으로 바라볼 때 그 시선이 말보다 더 높다는 것을 관찰하세요. 당신의 움직임을 따라 하는 것은 감정적 연결의 가장 미세하지만 드러내는 신호 중 하나입니다.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당신이 다리를 교차할 때 그녀는 잠시 후 똑같이 합니다. 대화 중에 머리를 만지면 그녀가 거의 거울처럼 그 제스처를 반복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음료를 한 모금 마실 때 그녀가 거의 본능적으로 그 행동을 따라합니다. 이러한 제스처의 모방은 윤기 행동의 동기화 개념과 관련지었던 것으로 단순한 모방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집단 무의식이 몸짓 언어를 통해 표현되는 것입니다. 두 사람 사이의 연결의 깊이를 드러내는 섬세한 춤입니다. 움직임의 동기화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리듬 호흡이 서로를 따라가고 몸의 자세가 상대에게 맞춰지며 손 제스처가 비슷해지고 고개 기울임이 반영되며 목소리의 톤과 리듬이 동기화되고 얼굴 표정이 서로 반영되며 눈 깜빡임 패턴이 정렬되며 다리와 발의 움직임이 조정됩니다. 심리학에서 자세 모방으로 알려진 이 현상은 완전히 무의식적입니다. 이는 사람이 계획하거나 의도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감정적 연결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발생합니다. 마치 몸이 무의식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처럼 의식의 수준 아래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동기화의 강도는 일반적으로 정서적 유대의 강도와 상관관계가 있으며 연결이 강할수록 이러한 움직임의 반영이 더 뚜렷해집니다. 특히 감정적 친밀감이 있는 순간에 두드러집니다. 두 사람이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이 현상이 문화적이고 언어적인 장벽을 초월하는 모습은 매우 매혹적입니다. 사람들이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을지라도 그들의 몸은 동기화된 움직임이라는 무언의 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의식의 보편적인 언어로 연결과 공감의 원초적인 방식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의 동기화는 피드백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반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서적인 유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조화를 이루며 움직일 때 그들의 뇌는 신뢰와 공감을 촉진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방출하여 점점 더 깊은 연결의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신호 TR, 노력 없이 우선시하기. 너가 아마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법한 것을 이야기해 줄게. 누군가가 너를 우선순위로 느끼게 하는 그 독특한 감정 말이야. 아무 노력 없이 말이지. 알겠어? 이런 경우 뇌가 어떻게 작용하는지가 매혹적이야. 칼 융은 이를 집단 무의식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어. 우리의 이 부분은 순수한 본능으로 행동하며 두 번 생각할 필요가 없어. 누군가가 너를 그의 삶에 깊이 통합했다면 우선시하는 것은 숨 쉬는 것만큼 자연스러워져. 상상해보자. 지금은 새벽 3시야. 네가 문제를 가지고 있고 아무 생각 없이 그에게 메시지를 보내. 아마도 이 시간에 메시지를 보내는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 그런데 그는 내 메시지에 집중하며 첫 번째 답변을 하려고 해. 그는 의무감이나 멋을 부리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의 뇌는 이미 너를 그의 삶에서 필수적인 사람으로 분류했기 때문이지. 목이 마른 상황을 생각해보면 물을 마셔야 할지 아닌지를 고민하지 않아 그냥 마셔버리지. 마찬가지로 누군가는 너를 그의 삶에서 우선순위로 삼았어. 이 사람을 위해 시간을 내야겠다. 라는 의식적인 과정이 아니라 상황이 생기기 전에 이미 결정이 내려진 거야. 재미있는 것을 하나 공유할게. 누군가가 정말로 너를 그의 삶에 이 정도로 통합했다면 그의 행동은 그가 깨닫지 못한 채 드러나. 중요한 회의 중에 너의 메시지가 오면 그들은 즉시 너에게 답할 시간을 찾으려고 해. 도움이 필요하구나. 마법처럼 그들의 일정에 여유가 생겨. 그리고 이건 단순히 시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주의의 질에 관한 거야. 그들이 너와 함께 할 때 정말로 너와 함께 하는 거지. 단순히 물리적으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마음도 함께 하고 있어. 이는 완전하고 진정한 존재감이야. 누군가 너를 생각나게 해서 너를 떠올리게 되었어. 라고 말하는 상황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뇌가 당신의 이름이 적힌 특별한 필터로 정보를 계속 처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할 때는 어떤 노력이나 희생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마치 당신이 가사 없이도 부를 수 있는 그 노래처럼 가사를 생각할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과 같아요.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당신을 우선으로 삼았을 때 당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저절로 흐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런 사람들은 당신을 얼마나 우선시하는지 자랑하지 않아요. 그들은 이를 말할 필요가 없고 행동이 말해줍니다. 위기 상황에 있을 때 가장 먼저 오는 친구가 그 얘죠. 일상이 엉망일지라도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시간이 항상 있는 사람 말이에요. 결국 모든 것은 아주 간단한 것으로 귀결됩니다. 누군가에게 진정으로 중요하다면 그들은 당신에게 이를 보여주기 위해 의식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무의식이 이미 그 결정을 내렸고 그 행위, 제스처, 공유된 모든 순간은 그 본질적인 진리를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신호 4번째, 보호입니다. 본능적인 보호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는 칼 융이 우리의 집합적 무의식에서 보호자의 원형과 관련짓던 매혹적인 현상입니다. 이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누군가와 함께 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인도 근처로 지나갑니다. 당신의 동반자는 무심코 팔을 앞으로 뻗으며 보호 장벽을 만듭니다. 이처럼 간단해 보이는 제스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즉각적인 반응은 우리의 변연계에서 나오는 것으로 이는 우리가 상황을 의식적으로 처리하기 전에 일어나는 가장 원초적인 뇌 활동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향해 이러한 보호 반응을 보일 때
이는 그들이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깊은 정서적 유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체적 위험 상태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뜨거운 음료를 마시지 말라는 경고를 하거나 비가 올 수 있으니 우산을 챙기라고 상기시켜 줄 때 그런 작은 일상적인 제스처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윤근 이 보호 행동이 우리의 집단 심리에 깊숙이 뿌리내려 있으며 문화와 세대를 초월하는 보편적인 원형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집합적 무의식이라고 부르는 것의 일부로 우리가 종으로서 공유하는 깊은 정신층입니다. 이러한 보호의 표현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친구가 당신이 집에 안전하게 도착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걸어옵니다. 누군가 계단을 내려가는 당신을 잡아줍니다. 비록 당신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말이죠. 누군가가 상황에서의 잠재적인 위험에 대해 경고하거나 당신이 늦게 올 것이라는 것을 아는 한 사람이 음식을 조금 남겨두기도 합니다. 매력적인 점은 이러한 반응들이 전적으로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본능적이기 때문입니다. 위장하거나 계획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것들은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 느끼는 진정한 보호와 배려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창입니다. 그리고 이는 단지 연애 관계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보호 본능은 우정 가족 관계, 심지어 의미 있는 유대감을 형성한 직장 동료 간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에 대한 이러한 본능적인 보호의 신호를 나타낼 때 그들은 말없이 깊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복지가 내게 무의식적인 우선사항이 될 만큼 당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또한 진화적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종으로서 서로를 돌보는 능력 덕분에 생존해왔습니다. 이러한 보호 본능은 우리의 진화 유산의 일부로 우리의 깊은 사회적이고 공감적인 본성을 드러냅니다. 당신은 이러한 본능적인 보호의 표현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그런 행동을 하는 자신이 놀라웠던 적이 있나요? 이러한 패턴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드러나는 모습을 보는 것은 매혹적이며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형성하는 깊은 연결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신호 씨, 비밀과 취약성을 공유하기. 나는 우리의 깊은 관계에서 일어나는 매혹적인 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감정의 개방과 취약성의 공유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그 어떤 사람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것을 비밀로 털어놓는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그 순간은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다리가 놓이는 것과 같아서 상호 신뢰의 신성한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칼 융은 그림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 숨기는 부분인 우리의 깊은 두려움, 불안, 숨겨진 욕망입니다. 누군가가 당신과 함께 그들의 그림자의 측면을 공유하기 시작하면 심리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의 개방은 다양한 수준에서 나타납니다. 먼저 작은 고백들이 있습니다. 너는 알지, 내가 이걸 아무에게도 말한 적이 없는데 어릴 적 이 순간들은 정서적 친밀함으로 가는 작은 열쇠 같은 거야. 그 뒤에는 더 깊은 취약성이 찾아오지. 존재론적 두려움, 과거의 트라우마, 이루기 어려운 꿈을 나누는 것. 바로 이 순간에 사람은 모든 방어를 내려놓고 가장 진실하고 날것의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있어. 어떤 사람들이 거의 무의식적으로 그들의 가장 개인적인 이야기를 너에게 이야기하는 걸 알아. 마치 그들의 무의식이 너를 그들의 가장 깊은 비밀에 대한 안전한 장소로 인식한 것 같아. 이런 감정적 개방은 억지로 하거나 가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진정한 연결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과정이지. 자연스러운 흐름을 찾는 강물처럼 노력 없이, 압박 없이 흐르는 거야. 누군가가 너와 함께 그들의 취약성을 나눌 때 단순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없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 나는 진정한 나를 보여주기에 너를 충분히 믿고 있어. 가면이나 가식 없이.
이러한 감정적 개방은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해 일상적인 표면적 상호작용을 넘어서는 연결을 만들어내 마치 두 사람이 서로의 경험과 드러낸 진실로 만든 비밀스러운 언어를 창조하는 것과 같아.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점은 이 공유된 취약성이 두 사람 모두에게 변화를 가져다 준다는 거야. 누군가가 너에게 마음을 열 때 그들은 단순히 너를 믿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도 똑같이 진정해질 수 있기를 초대하는 거야. 이는 귀중한 순환이야. 우리가 더 취약해질수록 연결은 더 깊어지고 계속해서 나누기에 더 안전하다고 느끼게 돼 마치 진정한 정서적 친밀함에 더 가까워지는 섬세한 춤 같아. 누군가가 너에게 결코 큰 소리로 말한 적이 없는 것을 고백해 줬거나 네가 스스로를 놀라게 할 만한 생각을 공유한 순간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니? 바로 그런 순간이 진정한 그리고 지속적인 연결을 만들어내는 것이야. 취약함을 나누는 이 능력은 사랑과 신뢰의 가장 강력한 신호 중 하나야. 단순히 비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모든 빛과 그림자를 지닌 가장 깊은 존재를 나누는 것이지. 이는 물리적 친밀함을 추구하는 신호야. 이 현상은 우리 진화적 발전의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어 칼융은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주위에 자연스럽게 머물게 되는 경향인 동시성의 개념과 이를 연관지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이 가득한 방에 있고 그곳에 있는 한 사람이 어떤 상황이든 항상 당신 근처에 있게 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이성보다 먼저 행동하는 원초적인 뇌, 변연계의 작용입니다. 이는 보이지 않는 가까워짐의 춤을 만들어냅니다. 이 친밀함을 추구하는 신호는 미묘하지만 드러납니다. 그 사람은 그룹에서 지나가면서 부드럽게 당신의 팔에 닿을 이유를 찾고 무의식적으로 당신과 더 가까이 있게끔 자신의 위치를 조정합니다. 그녀의 발이나 몸은 다른 사람과 대화하더라도 당신 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회의에서 다른 자리가 있어도 당신 옆에 앉으려고 합니다. 같은 물리적 공간을 공유할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행동은 특히 매력적입니다. 왜냐하면 대체로 우리의 의식 밖에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이 친밀함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는 그녀의 무의식이 깊은 감정적 끌림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간의 바디랭귀지는 드러납니다. 보세요. 우리를 끌어당기는 사람에게 마치 태양을 향한 꽃처럼요. 심리학자들이 밀러링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의 특정 제스처를 모방하는 현상입니다. 이는 단순한 신체적 접촉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공간의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적으로 끌리는 사람들과의 개인 공간 버블을 줄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치 우리의 에너지장이 합쳐지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 친밀함에 대한 추구는 다양한 강도의 수준을 가집니다. 수줍은 초보자는 우연히 당신과 같은 길을 걷고 물리적 접촉을 위한 어떤 핑계를 찾는 사람입니다. 순진하죠.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당신의 움직임과 동기화된 움직임을 하며 항상 당신의 개인 공간에 있게 될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행동이 문화와 시대를 초월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사회적 존재로서 우리의 유전적 암호의 일부입니다. 감정적인 연결에 대한 우리의 필요를 신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점점 더 디지털화되는 세상에서 이러한 신체적 친밀감의 제스처는 더욱 깊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본질적으로 촉각적이고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존재임을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네가 끌리는 누군가의 존재에 네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아봤어? 무의식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갈 이유를 찾는 것 같아. 그것은 네 깊은 존재, 너의 무의식이 네가 아직 완전히 처리하지 못한 진실을 드러내는 거야.
이 근접성을 향한 탐색은 마치 조용한 춤, 무의식적인 발레와 같아서 두 사람이 서로를 감싸듯 돌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연결의 순간을 만들어내. 가장 아름다운 점은 이런 신체적 신호들이 일관되게 거짓으로 둘 수 없다는 거야. 그것들은 감정적 매력의 깊은 진실을 드러내는 진정한 표현이야. 신호 7, 작은 세부 사항의 인식. 나는 너를 진정한 사랑에 가장 갑작스럽고 드러내는 신호 중 하나로의 매혹적인 여행으로 안내할 거야. 누군가에 대해 가장 작은 세부 사항을 기억하는 그 신비한 능력이야. 카를 융은 이것에 대해서 흥미로운 이론을 가지고 있었어. 그는 우리의 무의식이 마치 특별한 필터를 작동시키듯 누군가가 우리에게 깊은 의미를 가질 때 선택적인 정보 수집기로 작용한다고 이야기했어. 갑자기 그 사람에 대한 한 가지의 작은 세부 사항이 의미 있고 소중히 여길 가치가 생겨. 상상해봐. 그 사람과 카페에 앉아있고 네가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그녀가 네가 원하는 것을 정확히 가져와. 아메리카노 설탕 2스푼, 아몬드 우유 1방울, 그리고 그 위에 계피가루, 맞지? 그리고 그녀가 어떻게 모든 것을 기억했는지 생각하는 거야. 정말 매력적으로 돌아가는 거지. 나머지 세상에는 이 세부 사항들이 일반적인 정보로 여겨지지만 너를 깊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으로 저장되는 소중한 데이터가 되는 거야. 의식적인 노력이 아니야. 그것은 그녀의 마음이 이거 중요해, 우리가 저장해야 해 라고 말하는 거야. 그건 지금의 선호만이 아니야. 그 사람은 네가 몇 달 전에 이야기했던 어린 시절에 좋아하는 인형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하기도 하고 한번 가고 싶다고 했던 식당을 우연히 언급하기도 해. 또는 네가 머리를 살짝 바꾸었을 때 인지하는 것. 왜냐하면 그녀는 모든 세부 사항을 알고 있으니까. 한 번의 우연히 혹은 오래된 대화 중에 누군가가 얘기했던 걸 기억하는 것처럼 마치 너를 위해 전용된 도서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모든 코멘트, 모든 선호, 모든 작은 버릇이 그녀의 마음속에 신중하게 카탈로그화되어 있어. 가장 아름다운 점은 이 선택적 기억이 여러 수준에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 당신의 꿈을 지지하기 위해, 마치 당신의 감정 세계에 대한 세밀한 지도가 있는 것처럼요. 슬플 때 어떤 영화를 추천할지 정확히 아는 친구처럼 당신을 미소 짓게 했던 모든 영화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한번 언급했던 땅콩을 절대 제공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초콜릿 케이크의 마지막 조각을 지켜주는 사람이지요. 그리고 더 놀라운 점은 그런 모든 세부 사항을 어떻게 기억하는지 물어보면 대개 모르겠어요 라는 간단한 대답을 하곤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에 대한 기억을 함께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파일에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보물입니다. 마치 그들의 뇌에는 오직 당신만을 위해 전담 부서가 있어 새로운 정보가 자동으로 파일링되는 것처럼 몇 달 전 당신이 요청한 그 사탕, 당신이 좋아하는 향수의 브랜드, 한번 언급했던 초등학교 3학년 선생님의 이름, 모든 것이 조심스럽게 저장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작은 세부 사항들은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전체 그림을 형성하는 퍼즐 조각과도 같습니다. 누군가가 각 조각을 모으고 모든 세부 사항을 기억하는 데 힘을 쓴다면 그것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가장 순수하고 세심하게 드러나는 사랑입니다. 고귀한 사랑이 완벽한 파일 속에 담겨 있는 것은 놀랍습니다. 마치 당신과 관련된 모든 것이 갑자기 필수 정보처럼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 7가지 신호를 통해 그 사람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진정한 사랑은 항상 말로 표현되는 것은 아니지만 항상 드러납니다. 이 신호들이 있다면 그녀의 무의식은 이미 당신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것을 무시하지 마세요. 이 영상이 사랑을 더 깊은 관점에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와 공유하며 더 많은 삶을 변화시킬 콘텐츠를 위해 클레이브스 코그니티바 채널을 구독하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